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국민보험이긴 하지만 이 보험사들에겐 매년 적자 1위의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다른 보험들도 언제까지나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미리미리 보험 대비책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확정금리와 절세, 현명한 보험 준비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 딱 제목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확정금리, 확정금리와 절세, 그리고 현명한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제목이 오늘 말씀드릴 전체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요즘 금리가 조금 이상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도 금리 높은 것에 맞춰서 금융상품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요럴 때 돈을 마련해두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될 거잖아요. 우리들도 어떻게 기회를 마련해야 할지를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5.8% 확정금리, 여러분은 이 5.8%가 어떻게 보이세요? 5.8%가 뭐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5년 동안 여러분에게 확정적으로 금리를 보장해준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기는 한데 딱 한 달만 고금리를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보다 약간 낮지만 5년을 나한테 확정을 해준다.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와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리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표에 보시면 1억을 그냥 현금으로 딱 갖다 넣었을 때 5년 뒤에 확정적으로 31%를 이자로 준다고 하네요. 1억을 예치를 했는데 이자만 3,100만 원이 넘게 받았다. 와우,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1988년대도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5.8%, 30% 확정 이자를 내가 받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5.8%, 3천만 원 이자 너무 달콤하잖아요. 이 달콤한 것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이 되는 건데 어떻게 계산이 되나 한번 볼까요? 시중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은행에 가시면 이렇게 뭐 만기가 됐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내역서를 줄 때 거기에 보면은 15.4%를 내가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요. 금융회사에서 15.4%를 떼요. 그렇기 때문에 15.4% 일반 과세를 하고 3천만 원 중에 462만 원은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경제방송에서 보험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시면 금융소득하고 다른 사업이랑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세금을 맞는 거랑 1억으로 소득이 많이 잡혀서 세금을 맞는 거랑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합산 과세를 한다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기 때문에 합산 과세 되는지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 저희가 이게 올 가을에 시행된다고 딱 확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어르신들께서 건강보험료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가 다 탈락되시고 막 이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연금으로만 수령하셨던 분들 옛날에는 그냥 다 생활비 쓰시면 됐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받은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면 그 중에 세금도 떼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소득하고 합산도 해야 되고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되는 이러기 때문에 이 실질 소득이 실질 이자가 나한테 얼마인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흘러 거슬러 올라서 제가 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 왜 과거 얘기를 하느냐? 과거를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에서 어떤 잘한 점, 과오들을 잘 전철을 삼아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실 때는 27세 여자분이셨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문의사항에 오셨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서 이분이 49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미스 때 27살 때 가입했었던 게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 왜 전화를 걸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98년엔 9월에도 누가 아시는 분이 이제 뭐 하나 해달라. 그 다음에 99년, 2000년 이런 식으로 뭐 큰 뜻이 있어서 하신 거는 아니고요. 저렇게 오래된 거를 찔끔찔끔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옛날로 거슬러서 1998년이면은 IMF가 끝나고 바로 직후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추천받은 거는 8.5% 확정금리예요. 근데 지금으로 보자면 8.5% 확정금리가 엄청나게 높은데 98년이었으면은 어머 다른데 IMF 직후에 금리가 되게 높은 은행, 예금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건 낮은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은행의 단기 상품들이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10년이나 20년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시간을 예측하고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98년에 8.5%가 22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에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률이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100% 훨씬 상회하죠. 중간중간에 한번 볼까요? 그 이후에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보험도 역시 7.5%, 6.5%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보험들이 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요. 보장성 보험이었어요. 그런데도 115%, 125%, 237%, 100%, 220%, 111%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이분이 98년이나 2000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뭘 예상을 하고 뭐 큰 꿈을 그리고 이렇게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보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유하고 아는 사람 소개로 그냥 뭐 입사했다고 하니까 나도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해 주는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반짝 금리가 좋을 거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막 후진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럴 일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 시간을 조금 예측하셔서 금리를 잘 보시고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확정금리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분의 어느 한 보험을 딱 따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이 뭐 주계약이 종신보험이든 상해사망이든 뭐가 있고 그 밑에 암 걸리면 얼마, 입원하면 얼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계약은 얼마가 있고 여기 선택특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각의 특약들의 보험료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 샘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사망보험금은 5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입원 특약이 3,7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예를 들어 잘못
한 것 같다. 이러면 계약을 몽땅 해지하는 방법만 있냐? 이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번 특약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거는 좋으니까 이거는 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약 자체가 만기가 80세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특약에 적용되는 이율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 특약 한 개는 빼고 나머지는 다 유지를 해도 환급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간의 싸움에서는 절대 금리가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정보가 너무 넘쳐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길 틀어서 보면은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른 데를 틀면 또 이 사람들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기저기 다 맞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라는 것이 어떤 객관화돼서 교과서처럼 뭐가 딱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 다 검색하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10%를 준다고 하네요. 10%를 이상 준다고 하는데 어떨 때 10% 이상을 주냐면 매주 로또 형식의 추첨을 한대요. 이 금융상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막 해서 당첨이 되면 원래는 3.2%인데 여기 당첨이 되면 플러스 10%를 더 준다는 거죠. 그러면 매주 내가 당첨이 안 되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3.2% 금리만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대금리 10%라는 거가 숨어 있다는 거죠. 보통 글씨가 막 작게 밑에 당구장 표시가 돼 있으면 보험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말 빨리 하는 거 잘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금융상품도 이렇게 밑에 우대금리에 어떤 조건을 맞추었을 때 우대금리를 드리고 기본으로는 금리가 낮은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예로 제가 가지고 나온 거. 두 번째 예는요. 또 이렇게 되게 고금리를 주는 거예요. 기본은 4.05%인데 우대금리를 6.5%를 더 줘서 합산하면 결국은 10% 넘는 금리를 준다고 하는데요. 얘는 또 어떤 금융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글씨를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CML을 가입하셔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게 되면 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거고요. 각각의 항목마다 1.2, 1.5, 1.0 이것들은 예를 하지 않으면 우대금리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상품은 4.0이 맞을까요? 아니면 10%가 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금융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실 때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십사 해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적금의 이자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첫 달에 넣은 거는 1년 만기이면은 12개월 불이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2개월 만기 되기 직전에 11월 달에 가입한 거는 1년 동안 불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금은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가지고 12월까지 쭉 나눠서 납입을 하는데 1월 달에 내신 거는 금리 적용이 다 맞고요. 11월에 가입하신 거는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 12 중에 1개월만 해당이 되니까 금리가 이걸 쭉 펼쳐서 합산을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후 이자는 이렇게 하는데 쭉 나누어서 납입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표면 이율인데 실제 수익률은 굉장히 낮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돈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그냥 목돈 만드는 방법을 하면 기사나 막 검색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요. 사회초년생은 어쨌든 무조건 요즘은 저축을 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영끌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동학, 이렇게 혁명 이래가지고 온 국민이 투자를 해야 된다, 저 투자의 시대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저축을 하라고는 이런 말들이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월급쟁이들도 목돈 만드는 배분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가 100%의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확정적으로 저축도 하시고요. 물론 길게 보시고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전체를 어느 한 군데다 몰빵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이렇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자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자 배당 연 336만 원을 받았는데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옛날에 안 내던 건데 사회가 발달하고 계속 혜택 보고 복지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세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만 해도요. 27만 명에 해당하시는 분이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다고 건강보험료에서 이제 자녀 밑에 안 된다. 따로 내라. 이렇게 해서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금융상품 선택할 때 건강보험료 이런 거 진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사적연금도 결국은 건강보험료 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금 평생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좀 65세나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연금 받자마자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기분 안 좋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5%의 확정금리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까지 제가 확정금리 5.8, 10% 이런 얘기 하다가 2.5% 얘기하니까 엥 이렇게 기분이 좀 다운되시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98년, 2000년대에 훨씬 더 높은 15%, 20% 금리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8.5% 확정금리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확정하는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확정금리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20년, 30년 뒤에도 쭉 해서 연속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축 안 해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 많이 불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게 아니면 이 금리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잘 예측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가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변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금리와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7년 후에 원금밖에 보장을 안 한다네요. 그런데 2.5%를 확정적으로 불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났을 때 내가 낸 원금은 그냥 7천만 원밖에 없다고 전제를 하고 100%를 그냥 보장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 이제 나이가 지나가면서 50세에도 60세에도 똑같이 7천만 원을 낸 조건은 다 똑같아요. 40세이신 분도 50세이신 분도 60세이신 분도. 그런데 이 세 분의 차이점은 뭘까요? 세 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노후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사신다는 전제 하에 40세이신 분은 남아있는 시간이 60년이 남았네요. 그리고 50세이신 분은 아직도 50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60세이신 분은 40년이 남은 거죠. 그러면 아까 기억나세요? 예전에 가입하신 어떤 27세 여성분을 보니까 노후가 되기 전에 돈이 120%, 200% 이렇게 불어난 거 보이시죠? 원금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거치 기간 동안 2.5%를 연봉리 확정으로 노후가 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 40세이신 분은 적어도 한 20년은 연봉리로 불러갈 수 있네요. 플러스 20년 시간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50세이신 분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동안 복리로 풀어날 수 있겠죠. 60세이신 분은 기다리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최대한 10년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느덧 12월도 막 이렇게 여러분 되셨고 곧 조만간 또 크리스마스 노래 나오잖아요. 여지없이 또 연말은 가고 새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금리와 시간을 같이 투자를 하셔서 연봉리를 확고하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금융도 복리고 저는 인생도 복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 아낀 거, 오늘 내가 선행을 베푼 것들이 결국은 30년, 40년, 50년 동안 쌓여서 나한테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주계약에 해당하는 것도 2.5%, 추가로 낸 것도 2.5%를 확정적으로 불이를 해드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보장은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회지환급률이 100%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연봉률로 계속 불어날 거잖아요. 여러분들 7년 뒤에도 지금처럼 호시절, 누군가는 안 좋은 시절이지만 누군가에는 호시절이 온 이유는 좋은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잣돈, 목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입 당시에 확정된다는 것이 해지만 안 하면 100살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까 봐 보여드릴 건데요. 저 앞에는 연도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그 당시에는 금리가 10% 이상 높았어요. 20% 이렇게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8.5%, 7.5%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저런 거 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겠죠.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 시큰둥하신데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2.5%를 연봉리 확정적으로 100살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게다가 건강보험료, 종합과세, 뭐 일반과세 아무것도 안 떼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고 2.5%를 연봉률을 평생토록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개인에게 나라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로 허락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4인 가족이면 4명이 모두 다 저는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기억하십니까? 확정금리와 절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현명한 보험을 준비를 하는 거는 보장을 잘 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 자산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 자산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현명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김경아 전문가님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가계부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든 노부부만 남은 가정이든 한 달을 보내고 나면 여윳돈이 생길 때가 있죠. 이때 가장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안수현 전문가님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와 보험하면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한 번에 알긴 좀 힘든데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슬기로운 가계부. 우리가 그 가계부의 주체는 보통 엄마가 되잖아요. 가계를 잘 쓰면 돈에 있어서 우리가 0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장도 되고 우리가 목돈을 만드는 효과가 되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사실 가족 구성원 누구라든지 다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요. 종신보험은 보통 사망보험에 대한 보장을 많이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종신보험이 사망보험에 국한이 되어 있다면 만약 내가 사망보장도 받으면서 내가 급할 때 목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종신보험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보통 어머니와 종신보험이 묶여 있지는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구체적인 네. 사례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보통 여자분들의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편분의 종신보험을 준비하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머니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의 종신보험을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똑똑한 경제과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은요, 앞서서 김경아 전문가께서 그 강의를 준비하셨듯이 종신보험의 기능은 사망분이 있는 게 아니고 상속에 관한 이런 절세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집만 있어도 그 나중에 자녀분의 그 상속을 할 경우에 큰 세금에 대한 절세 효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 자금에 대한 준비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만 준비한다면 나중에 내 노후만 책임을 지지만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과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경제과를 나와서 그러신지 두 가지 효과, 이 세 가지 효과를 생각해서 연금 대신 종신보험을 선택하신 경우인데요. 그래서 남편 종신과 더불어 본인의 종신까지 준비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도 선택했지만 한 가지 앞서서 그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종신보험이 있는 거를 한 가지를 약간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요즘 종신보험은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일석삼조를 목적으로 가입했던 종신보험의 그 내용부터 궁금한데요.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내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망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혹시나 갑자기 사망에 있었을 때 1억 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자막에 나갈 거예요. 일반 사망입니다. 이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다치거나 아니면 질병에 있어서 사망을 하면 1억 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50세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20만 원대 보험료로 1억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돈을 중간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지금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보장은 사망에 있어서 1억 원은 보장하면서 내가 이 돈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돈이 불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종신보험이 한 가지 더 기능이 이제 불어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종신보험의 추가적인 기능 하나라 뭐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건강보험의 기능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성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유방암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제보건기구 같으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예, 많은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이제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부터 50세 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에 있어서 준비함에 있어서 유방암을 준비하면 가장 큰 준비가 되겠죠. 만약 이 사연을 주신 시청자님께서 종신보험을 준비하면서 유방암까지 같이 준비한다면 더 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신보험에 있어서 만약 유방암이 걸리면 이 종신보험에 대한 돈을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내가 1억 원이란 종신보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이 걸리면 돈을 1억 원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이란 보장을 먼저 받거나 아니면 내가 사망을 남겨두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막에 나가죠. 만약 내가 종신을 갖고 싶다 하면 그냥 종신을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유방암에 대한 보장을 받겠다 하면 8천만 원을 보장을 받고
2천만 원에 대한 사망을 남겨두시던가 아니면 아니다, 나는 유방암에 대한 보장을 먼저 받겠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유방암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고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사망 보장을 또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보장은 1억 원이라는 사망 보장이지만 나는 1억 3천이라는 보장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암 1억 원, 유방암 1억 원 하고 나머지 이제 3천이라는 사망 보장이 남는 건데 이 보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종신보험 1억 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종신보험은 물론 나중에 내가 보장이 시간이 지나서 해지환급금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망보장이 늘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보장 같은 경우는요. 만약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높아진다면 내 사망보장이 1억이 아닌 1억 2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장점인 거고요. 또 내가 만약 보장을 받다가 내 사망보험금에 남은 거에 있어서 연금으로 전환한다면 또 이런 남아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암 1억에 남아있는 3천에 대해서는 그 사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3천에 대해서는 연금을 전환을 하고 1억 원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암으로 진단을 받겠다고 결정을 하신다면 3천은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1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 종신토록 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계속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내가 기간에 정함이 있겠죠. 하지만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참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유방암도 보장을 받으면서 종신토록 내가 사망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목돈도 마련하면서 보장도 받는 거 이게 바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리모델링 이후에 이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보다 8만 원 남짓한 돈을 더 내기만 한다면 기존에는 원래 일반 사망으로 받았던 이 1억 원 보장을 암으로 받거나 혹은 연금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전략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보험 전략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사례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더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만약 집안에 가족력이 암이 아니고 혈관 질환이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 여러 가지 그 기능에 대해서 활용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종류를 선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가족력은 암이 아니고 혈관 쪽이다 하면 이런 종신보험보다는 다른 쪽 예를 들어서 뭐 달러 종신이라든지 종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본인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지 않으면 또 그마저도 효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 좀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이번 사례에서 좀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얼마를 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20만 원이 뭐 되게 가벼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어떻게 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을 납입하시는 게 한 50만 원 전후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10만 원 이상 납입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면 너무 복합적인 기능을 다 선택을 하려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신다면 그냥 단순하게 보험이면 보험, 아니면 암이면 암, 혈관이면 혈관 이렇게 해서 그냥 목적에 맞는 거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내 형편에 따라서 복합적인 걸 선택할 거냐, 하나만 선택할 거냐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 가게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또 슬기로운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종신보험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종신보험은 바로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야지 하면서 가장 나중에 하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거든요. 왜냐하면 급할 때 쓰는 거는 사실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사망보험이 제일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다르죠. 비싼 게 아니고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드는 게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종신보험은 비중이 다르죠. 젊은 분들은 정말 사망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상속을 위해서 그에 맞는 종신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 종신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가장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섞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이야 사실 뭐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 많이 들었지만 전문가님 사실 저처럼 20대이신 분들이 종신보험을 지금 당장 준비하기엔 부담인 게 사실이거든요. 감 없죠. 네. 이거 감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집 애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영혼이 딴 데 나가 있어요. 잘 안 들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15세 미만 어린아이들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관련된 보험들은 15세 지난 나이부터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숫자로만 따지자면 15살 생일이 지나서 가입할 때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할 것 같아요. 그런데 15세 이런 분들부터 30살까지도 별로 이렇게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들이 조금 작게라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필요해지시는 나이가 60대, 70대가 되시면 아이고 옛날이 진작 하나 해놓을 걸 그렇지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보험을 두 가지를 좀 이원화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늘 알고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알고 저도 아는 그냥 우리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일단 어릴 때가 제일 싸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수 있으면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럼 우리는 이제 50대 후반이 됐고 60대가 됐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매월 납입한 원금도 다 돌려받고 게다가 보장도 추가로 더 받는 이게 이제 제목으로는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기납입 플러스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연세가 높아지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냥 젊은 친구들 가입하는 종신보험 못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돈 100%를 언제라도 다 돌려받으실 수 있고 추가로 내가 선택한 보장이 500만 원이면 어때요? 뭐 2천만 원이면 어때요? 원래 내가 낸 돈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보장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 막 큰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세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원보험료 100%에다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기납입 플러스형이라는 거를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 빨리 일반형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를 이렇게 조금 상품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뭐 전 연령대에 충분한 종신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만나볼 텐데요. 이 CI보험을 12년째 16만 원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진단금이 적다고 해서 한 달 전에 손해보험 7만 원대로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CI보험을 줄이고 30년 갱신형 보험으로 추가한 게 나은 방향이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아니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막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시고 일단 12년 동안 16만 원대의 보험을 유지를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박수 쳐드리고요. 이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죠. 보통 보험들을 20년 납으로 많이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20년 내야 되는데 12년이나 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보험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도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태까지 낸 거 아깝다. 여태까지 낸 거 12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러기에는 지난 12년 동안에 내가 우직하게 냈었던 내 시간을 다 기만당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어디 이제 그 문의하는 곳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다른 것 중에 저도 거기다 답변을 하나 달았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1, 2, 3, 4번 중에 딱 찍어서 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객관식 질문이 아니에요. 이분의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고려를 하실 거는 1번 내가 여태까지 낸 12년을 송두리째 없앨 것이냐 그중에 좋은 점이 있다면 살릴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 특약 중에 아까 살짝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주계약은 오래 유지를 하면 돈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돈을 갉아먹는 건 뭐냐면 여기에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입원할 때도 받아야 되고 다쳐도 받아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암도 받아야 되고 뇌졸중도 받아야 되고 이게 많으면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질문에서는 특약이 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특약을 좀 살펴보시고 그중에 좋은 거는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중에 이거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옛날 게 너무 비싸. 이런 특약을 2가지나 3가지 정도만 덜어내신다면 저는 이거 유지하는 거 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을 좀 낼 수 있고 안 내도 되고 이렇게 쉬었다 낼 수 있는 기능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을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봐 드릴 텐데 여태까지 12년 내고 돈 안 내시면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3개만 특약을 삭제. 나머지는 12년 동안 낸 돈 가지고 끝까지 보장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돈을 더 안 내도 이런 기능을 좀 살려보십사 하는 거. 세 번째는 손해보험으로 7만 원대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직업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직업이 바뀔지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었을 때는 손해보험, 뭐 상해 위험 이런 거 관계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직업군인이 될 거야. 혹은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손해보험에 7만 원이면 앞에 거보다 훨씬 더 보장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사실 거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바뀔 때마다 위험도가 달라지면 보장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태까지 밀린 돈 7만 원만 내면 다 낼 줄 아셨죠. 근데 위험도가 바뀌었으니까 여태까지 안 낸 돈 250만 원 더 내세요. 앵커님도 만약에 잘 유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7만 원 아니고요. 직업이 바뀌었으니까 250만 원 더 내세요.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안 내고 싶어요. 이 질문에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앞에 것을 잘 살릴 수 있는지 다음번에 선택할 때 앞으로 또 다른 위험의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해서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지 제대로 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신 다음에 2가지가 확인이 된다면 1번 감액을 하시고 2번은 직업의 변경이 없다면 손해보험도 괜찮고요. 내가 만약에 직업의 변경이 위험도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계속 들쑥날쑥 할 것 같다. 그러면 생명보험의 담보도 조금 비교 견적을 해보셔야 앞으로 2번의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말로 해서 그런데 제가 글로 쓸 때는 1번에 3가지, 2번에 3가지에서 4번까지 딱 정리를 해서 문구로 만들어드리면 훨씬 더 간략한데 이건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은 자세하게 1, 2, 3, 4, 5, 6, 7, 8 딱 써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으로는 이렇게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12년이 아니라 2년만 납부했어도 해지가 아까운 게 우리 아깝죠.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 12년을 유지했던 걸 불필요한 특약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요즘에 이 실손보험 청구 기간이 바뀐다라고 하던데 이 날짜가 지난 청구는 안 되는 걸까요?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준점이 좀 바뀌었는데요. 2015년 3월 11일 이전 거는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 거는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기산점이라고 해서 소멸 시효를 세는 기간이 있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는요, 진단을 받은 날짜가 이제 의사 확진 날짜가 되는 거고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그리고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의사가 확진이 내려진 날짜가 이제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세어 가지고 청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도 실손보험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실손보험에서 정신과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신과 보장해주는 게 더 추가로 늘어났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됩니다.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실손보험이 여러분들도 옆집 사람은 5년마다 갱신, 나는 1년마다 갱신, 이 사람은 조금 오르는데 난이 많은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미 다른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제목으로는 실손보험이라는 걸로 다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이 실손보험 제도가 200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 6차례에 걸쳐서 계속 개정을 하고 최근에는 표준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최근에 표준화 작업을 마친 이후에 보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정신과 영역이 포함이 됐고 보장이 가능하다고 약관을 제가 어제 찾아놨는데 그 코드를 말씀드리려니까 저도 막 졸려지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장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 질문하신 분이 2003년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에 정신과 보장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최근에 나와 있는 표준화 이후에 요즘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는 분들은 그 말이 맞으니까 그걸 전제하고 지금 실손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포함이 되는데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보장에서 청구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가입 연도 날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내고 있는 게 어느 구간에 선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약관을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우선은 정신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이후에 실손보험이 점점 변경되고 있어서 점점 더 폭은 넓어지고 그다음에 과잉 청구라든지 부당 청구, 뭐 모럴 해저드로 막 이상하게 보험금 막 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점점 막고 정상적인 정신과는 포함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공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